이번 시간에는 바로 개발 툴 버전 1.0.6에 추가된 기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쉬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코딩 양도 줄이고 기능들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번 버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변경된 기능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버전 1.0.6에서 뭐가 추가됐는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추가된 기능으로는 위젯 서브 클래스 및 상속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위젯이라 하면은 UI의 그 그리드가 됐건 트리가 됐건 콤보 박스가 됐건 위젯 컨트롤들을 위젯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서브 클래스로 기능을 구현하고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서브 클래스 만든 소스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즈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한 기능들을 많이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캔버스 기능과 동영상 플레이 기능 이거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배치 기능을 사용해서 뭐 데이터 취합이라든지 모니터링 분석할 수 있는 배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젯 서브 클래스 및 상속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연을 해보겠는데요. 실행 툴로 오셔서 페이지 코드는 테스트에 그냥 E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페이지의 수평 박스로 트리와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트레치 2로 주고 여기는 스트레치 3을 스트레치라 하면 이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창의 크기가 늘어나도 2:3 비율로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넣어주면은 이 비율로 늘어난다 자동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함수에서 지금 이제 서브 클래싱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노드를 하겠습니다. 클래스 로드에서 디스 트리와 클래스 로드에서 그리드를 제가 일부러 아이디를 이렇게 짧게 줬는데요. 아이디랑 상관없이 클래스 로딩을 할 때는 이 아이디가 속한 태그로 로딩이 됩니다. 태그로. 그래서 얘는 트리가 로딩을 할 거고요. 얘는 그리드를 로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트리를 만들면은 초기화 했을 때 트리의 모델을 태그를 보여주는 모델로 할 거고요. 트리의 루트 노드는 지금 페이지가 되고요. 트리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드도 초기화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그리드에서는 이제 DB에서 불러와서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의 예제로 한번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B를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 DB에 아이콘즈라는 DB는 이제 아이콘들을 담아놓고 있는 DB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아이콘들이 이 DB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 DB에 있고 여기는 아이콘 관리에서 그 아이콘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콘 관리에 있는 내용이 아이콘스 DB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으면 폴더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룹명을 주고 그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그 폴더의 png 파일들이 다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 클립보드로 캡처하면은 이미지를 복사했을 때 자동으로 아이디랑 그 타입을 넣어주게끔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그 아이콘 DB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거를 조회하는 그 간단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DB에 패치 al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lect type id prof 그 다음에 tm from icons db에 여기 내용이 많으니까 리미트를 둘게요. 0에서 한 50개만 출력을 하겠다. 어디다가 출력할 거냐면은 그리드의 루트 노드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리드를 업데이트. 이거 하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드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제로에다가 할게요. 그래서 그리드의 모델을 이걸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조회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UI는 트리랑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트리랑 그리드에 서브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단순하게 초기화 함수만 이렇게 더 갖고 그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트리와 그리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에 클래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서브 클래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드 역시 클래스가 서브 클래싱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레이아웃에는 페이지랑 H박스, 트리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클래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장만 했는데, 지금은 실행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장을 한번 해보고 함수가 어떻게 저장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나오고요. 함수 관리로 가시면은 지금 생성에서 클래스 노딩 하는 부분과 각각 그리드랑 트리가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몰라도 돼요. 저희는 실행창에서 그냥 내가 이 트리에 init 함수를 만들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관리에서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클래스 구현 보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각각 그 구현된 내용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스 보기만 이렇게 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이 페이지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클래스 로드라는 함수를 좀 보면요. 클래스 로드에서 F1 키를 눌러시면 이렇게 함수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해당하는 코드는 이제 태그 값이 태그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라면 트리가 되고 그리드라면 그리드에서 이런 식의 XML 그 형태로 만들어서 pass XML 클래스라는 함수에 의해서 로딩이 되게끔 이제 한 거고요. 이 함수도 보시면 여기서 F1 키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로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코어에 있는 클래스 로드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는 시연해 드릴 텐데요. 사실은 상속이라기보다는 중복 정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있는 모듈을 중복 정의해서 아니면 기능을 더 부과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창을 추가해서 add라고 할게요. 그래서 add라는 실행창을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는 test.e2라고 하고요. 아까랑 레이아웃은 똑같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똑같이 페이지에 수평 박스로 그 트리랑 여기는 이제 정식으로 쓰고요. 그리드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함수에서는 똑같이 클래스 로드라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부가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트리라는 클래스를 어디서 테스트의 E1에서 갖고 와라 이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그리드도 그리드라는 클래스를 테스트의 E1에서 갖고 와라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는 좀 창 크기를 한번 고정해 볼까요? 사이즈를 800에 600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부가적으로 추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트리는 드로우 하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드로우 함수는 그 이벤트 함수인데요. 여기 이제 파라메타가 이렇게 넘어오는 그 이벤트 함수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각각 위젯별로 어떤 이벤트들이 등록이 되는지 정리해서 예제 파일에 올려놓겠습니다. 드로우에는 드로우 객체랑 노드랑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지 여부가 매개 변수로 넘어온다라는 거고요. 그 파라메타 명예는 상관없고요. 순서만 지켜주면 돼요. 첫 번째가 드로우 객체, 그 다음에 노드 객체, 오버 여부가 넘어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역이 이때 영역이랑 이때 영역이랑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역은 this.draw over 똑같은 매개 변수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처리랑 그 앞에 아이콘 처리 그거를 드로우 오버라는 함수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 처리한 영역을 리턴을 해주는 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좀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트리 태그 드로우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드로우 객체랑 노드랑 영역이랑 오버 여부를 이렇게 넘기면은 태그에 해당하는 아이콘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려주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F1 키 눌러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요. 그 영역에 해당하는 아이콘과 그 영역을 만들고요. 그 태그에 따라서 아이콘을 다 바꿔준 형태거든요. 어떤 아이콘으로 출력할지 이렇게 태그에 따라서 넣어준 거고요.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면은 그 아이디를 오른쪽에 출력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트리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이제 그리드를 한번 구현할게요.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꾸며주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트리랑 그리드랑은 똑같아요. 이벤트도 똑같고 사용법도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데 그 그리드에서는 여러 개의 필드가 있기 때문에 필드가 중요해요. 영역보다는. 영역은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함수인데 필드가 넘어옵니다. this.draw over라는 함수가 있고요. 노드의 over. 영역은 이 드로우의 영역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스위치문으로 해서 저 필드 값에 따라서 화면을 한번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필드 값에 따라서 케이스 그 여기 이제 타입부터 보면 타입일 때, 아이디일 때, 그 시간 TM일 때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일 때는
id는 노드의 id고 타입은 노드의 타입이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콘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드로우의 아이콘 영역은 한 16x16 크기로 아이콘을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타입, id 형태로 써주면은 아이콘이 이렇게 출력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 함수에서 보시면요. 타입, id 이런 형태로 아이콘을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입, id 형태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id일 때는 그냥 이 내용을 출력을 해줄게요. 딕션 텍스트 영역에 이 내용을 그냥 출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날짜일 경우에는 역시 텍스트를 출력해 주는데 여기는 함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의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노드의 tm 값을 어떤 형식으로 YYYY 연도 월 1 형태로 출력하고 얘는 가운데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영역에 그 노드의 필드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라인을 하나 긋게요. 그래서 그 렉라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건 영역을 어떤 라인으로 걸어라는 함수입니다. 그 색깔은 D형, 아무 색깔이나 넣어도 되고요. 두께는 1만큼 대시 형태로 라인을 걸어라는 지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기존에 있는 화면이랑 이렇게 이제 좀 가공한 화면으로 좀 바뀌어서 기존의 화면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만든 화면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화면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예뻐졌죠? 예뻐진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아이콘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ID 값,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나오게끔 이제 했습니다. 여기까지 서브 클래싱과 상속받아서 화면 구현하는 걸 좀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클래스 소스 생성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소스 생성 기능이란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레고 블록을 맞추듯이 이곳저곳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스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만든 화면에서 실행창 추가를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트리 클래스에 change라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노드가 넘어오고요. 이 페이지에 얼러트를 한번 해보면요. 하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노드에 얼러트가 이렇게 뜨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드 쪽은 얘도 클래스를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그리드에 클릭드라는 이벤트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드에 에디트 노드의 필드 이렇게 넣어볼게요. 실행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에디트 할 수 있게끔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로 뭉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저장하고요.
이것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함수 관리로 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그리드에 드로우랑 클릭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리에는 드로우랑 체인지가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창 하나 더 추가할게요. src라는 커맨드로 저 소스를 취합할 수가 있어요. 트리라고 이제 넣으면요, 자동으로 트리의 함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src 그리드 이렇게 하면은 그리드의 함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완벽하게 처음부터 저처럼 이렇게 막 입력해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걸 최종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하나의 이렇게 모듈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클래스로 구현할 때는 함수 매핑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이벤트에 해당하는 함수를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처리를 해준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개 남짓 정도거든요.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UI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실전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캔버스 기능 개선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창을 하나 추가할게요. 실행창을 캔버스라고 할게요. 캔버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테스트에 캔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요. 레이아웃은 페이지에 캔버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라고 놓을게요. 온이니트에서는 클래스 로딩 해야 되겠죠. 클래스 로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캔버스를 XML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그리고 얘는 래퍼 클래스가 리스트 컨트롤, 커먼 드로우에 있는 그 리스트 컨트롤을 상속받아서 리스트라는 걸 만들겠다 라는 거고요. 다시 함수 관리로 가셔서 div에 comDraw라는 걸 보면요, 제가 리스트 컨트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서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예제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리턴은 이제 클래스가 리턴 되고요. 이 클래스에 그리드 만들 때랑 같이 모델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잠깐 다시 그 함수 관리에 보시면은 이 모델이라는 함수는 그 데이터 값을 이제 파싱해서 모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헤더에 계속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레이아웃도 트리를 하나 넣을까요? 트리, 아까 했던 트리들을 한번 여기도 H박스로 해서 트리랑 캔버스를 이렇게 넣게끔 하고요. 2대4 비율로 한번 나오게끔 하고요. 모델을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름, 성별, 전화번호, 주소의 형태의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래서 CVS 형태의 문자를 파싱해서 그 로드하는 그 함수고요. 이런 데이터를
읽어다가 만들겠다. 그럼 이 pass cvs line이라는 함수를 잠깐 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라인별로 이렇게 가져와서 스프리트 한 결과를 이 노드에다 계속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트리랑 캔버스의 리스트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캔버스에는 클래스의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pass cvs line이라는 이 함수를 실행창을 추가를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true를 빼고 클래스는 이제 그 캔버스의 클래스를 갖고 오고요. 클래스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그래서 시스템 트리의 업데이트. 캔버스의 리스트 정보가 왼쪽 트리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그 트리에 아까처럼 체인지 함수를 하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얼러트해서 노드를 출력을 해보고요. 클릭하면은 값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만들 때 이렇게 저처럼 다 완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부분씩 만들어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서 계속 개발을 하면 좋거든요. 다른 실행창으로 오셔서 이번에는 캔버스에 그림 그려주는 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리스트였죠. 리스트 보시면은 요 리스트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 클래스 리스트가 그 드로우 셀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각각 셀들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매개 변수는 드로우 객체랑 노드,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영역이 이렇게 넘어오고요. 이건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요. 함수 관리에 보시면은 이 드로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드로우 하는 부분 중에 드로우 셀 하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 영역을 아무 색이나 이렇게 채워볼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칠해진 배경에서 글자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저 성별일 경우에는 그 아이콘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필드 값이 성별이 아까 섹스였죠? 성별일 경우에 value는 노드의 get 필드 값이고요. 만약에 value가 남자라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아이콘 관리에서 아이콘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자일 경우에는 요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은 V 아이콘. 여자일 경우에는 요 아이콘. 남자일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할까? 요걸로 할게요.
경우에는 이 아이콘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끔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그리드에 그려주는 거랑 트리에 그려주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크게 할까요? 18 픽셀로 해서 저 아이콘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요거를 이제 출력해 주면 되겠죠. 실행을 누르면은 성별일 때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밖에서 나오고 나머질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복잡한 화면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예제랑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에 이렇게 아무 이름이나 넣고요.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트리랑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요 데이터에 들어오라는 값을 가져다가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오는 이런 식의 그 XML로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타이틀과 레프트 메뉴, 그 다음에 리스트, 스테터스로 되어 있는 그 간단한 형태고요. 이거를 이제 서브 클래싱해서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거기 중에 그 리스트를 찾아서 그 리스트를 아까 요 그리드 데이터로 만들어 주자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ind child tag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도 F1 키를 눌러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식 중에 해당하는 태그가 있는 거를 찾아서 그 태그 노드를 리턴해주는 간단한 함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재규 호출로 같은 함수로 호출해요. 그래서 자식들 중에 없다면 또 재규 호출해서 가져오고 하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찾고자 하는 루트에서 리스트라는 태그가 있는 애를 찾아서 리턴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이 XML 정보를 보시면은 이 지금 루트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리스트라는 태그가 있는 데까지 찾아서 이 리스트를 리턴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리스트를 리턴 받은 거에 모델과 아까 그 함수 그 CVS를 파싱해서 데이터를 로딩해주는 함수를 그대로 이제 호출한 형태입니다. 아까랑 달라진 거라면은 그 리스트 말고 타이틀이랑 레프트 메뉴랑 스테터스가 이렇게 더 있는 형태의 조금 복잡한 그 화면을 캔버스에 그려주는 그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캔버스의 공통 색깔을 뭐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틀 부분과 레프트 메뉴랑 스테터스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식의 화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 캔버스 안에 클래스 안에 타이틀 웨이치박스 안에는 레프트 메뉴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소스로 오셔서 지금 화면을 실시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센터 하나 추가하셔갖고요. 한번 공통 컴피그 변수의 색깔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디스의 캔버스의 클래스의 인젝트로 컴피그 변수를 얻어오고요.
이 컨피그 변수의 색깔을 아무 색깔이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트리에서 바로 이렇게 함수를 수정하면 화면이 바뀌도록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 미니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디지털 사이니지 구현하는 걸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때 어떻게 하면은 쉽게 화면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간단한 리스트 컨트롤 뿐만 아니라 동영상 플레이, 웹 브라우저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동작한다 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플레이어 해주는 거랑 배치 기능은 제가 따로 동영상 강의로 해서 배치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지 이게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배치 기능은 동영상 강의로 하고 동영상 플레이어 기능 추가된 내용만 잠깐 확인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복사해 놓은 거를 붙여넣기를 할게요. 실행창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안 쓰는 탭들은 좀 모든 탭 닫기 해서 실행창을 추가를 해서 이번엔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의 플레이어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UI를 잠깐 보면은 플레이어랑 로고를 출력해 줄 수 있는 에디터가 있고요. 크기 그 생성함수에서는 그 플레이어를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했다는 얘기가 플레이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M 플레이어에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 플레이어를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게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할 때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우스 다운에서는 플레이 중이라면은 멈추고 멈춘 상태라면 플레이 되고 이렇게 토글할 수 있도록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상태가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된 내용을 로그창에 계속 출력되도록 이렇게 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동영상 플레이어가 이렇게 뜨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동영상이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이 플레이어를 지금 캔버스에다가 올려서 실행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실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동영상 출력해 줄 수 있는 어떤 광고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전 1.0.6에서 추가된 기능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념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개념적인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는 실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제공할 예정이오니 관심을 가지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